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그럼에도 반등의 움직임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데 보입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8% 상승한 26,8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07% 상승한 1,8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96% 상승한 0.4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2%, 1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볼까요?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롱 포지션이 50.26%로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3%,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7%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1%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0.15% 하락한 1,328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이죠.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JP 모건이 현재 금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가 적정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코인 마켓캡 뉴스 등 암호화폐 매체들은 27일 JP 모건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일제히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제 얼마 전 JP 모건이 주식을 줄이고자 이제 금과 현금을 늘려야 한다던 의견과는 상당히 대비되던 언급이죠. 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 JP 모건의 전략가들 애널리스트들은 디지털 혁명이 금융 지형을 재구성하고 있다라면서 비트코인은 오래된 가치 저장고이자 인플레이션 대비 해지 수단인 금에 도전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갑자기 긍정적인 언급들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금의 온스당 약 가격이 2,000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45,000달러에 거래되는 것이 적당하다 분석을 하였는데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45,000달러가 아니라 3만 달러, 35,000달러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는 현재 거래가 26,500달러 수준보다 약 70%가량 높은 금액대입니다. 이 전략가들은 금은 수천 년 동안 존재를 했고 비트코인은 불과 14년 된 점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나 5월 경으로 예상되는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 채굴 비용은 1BTC당 현재 2배인 4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난다라는 언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최근 구글에서 비트코인 관련 검색량이 최근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검색량 변화는 단순 매크로 글로벌 경제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와 국내 배터리 관련 주식의 급등으로 코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사그라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중에 있는 자금이 아무리 넘쳐나도 코인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어쩌면 절망적인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데이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사이클대로 상당히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격에 매몰되어서 미래를 못 보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익명의 분석가인 테크데브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에 근접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포물선형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보다 약 500%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테크데브는 4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애널리스트인데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 차가운 반응 또한 이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다음 상승 사이클은 2025년이 될 것이라는 중론에서 벗어나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현재 26,000달러대인 것을 감안할 때 500% 상승하면 130K 이제 13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비트코인이 약 1.7억 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시기의 문제일 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당장의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노드스트림으로 유럽을 협박했는데 유럽은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겨울과 비축해둔 가스 덕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 스위프트망 배제는 러시아가 여러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당장 국제 결제가 막히게 되었지만 러시아는 루브라 결제를 종용하는가 하면 러시아 국민들의 암호화폐 매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이제 이 위안화 결제 루트까지 열게 되었는데요. 이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사우디와 이란을 중국 편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 사이 러시아 군함이 사우디에 정박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 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외교 전문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외교는 현재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당장 영원한 우방 같았던 사우디의 찬바람을 맞았고 반미국 국가들의 연합전선이 견고하게 구축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우방국들의 강한 연대로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라는 기조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 등으로 미국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중국이 위기에 더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고 있으며 마치 하이브리드 형태의 국가를 보는 듯 보이는데요. 중국 내부의 강력한 일당 체제가 움직임을 일사불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만 없다면 이런 일당 체제는 경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과 연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이 사우디가 원유 결제를 꼭 달러로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모습이죠. 이제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중국을 대만 문제로 쳐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G2의 전쟁은 세계대전을 의미하고 그러면 정말 다 같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트럼프 이후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하는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경제 정책 역시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 중국이 미국 말을 잘 들을 리도 만무하죠. 결국 이렇게 반미국 경제 연대가 강화되면 부분적으로나마 위안화를 기축처럼 이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중국이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이 중국은 홍콩을 통해 크립토커런시 산업 전반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당장 탈세 때문에 암호화폐를 중국 본토에서 모조리 몰아내겠다라고 외치던 때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자국내 코인체 굴류를 0%로 만들었던 중국이죠. 그런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다라고 보이는데 이 암호화폐 산업 투자를 통해 수익 창출은 물론 글로벌 자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워 나가면 됩니다. 여차하면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곳은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점점 암호화폐에 대해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홍콩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키우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향후 모든 국가들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백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글로벌 송금망이 막혀도 암호화폐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죠. 미국이 모든 결제망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도 통제하려 든다면 그때는 연대된 각국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실제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반미국 연대를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죠. 코인 투자자들은 이런 불안한 정세가 이어질수록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미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겸임 교수인 오스티 캠벨이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에 질의한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캠벨 교수의 경우는 규제 명확성과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원하는 크립토 프로젝트는 100% 미국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사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는 이미 나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름의 변명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규제라는 것이 사실상 증권법이다 보니 이 크립토에는 맞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이 겐슬러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크립토는 모두 증권이고 어떠한 추가 입법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코인이 증권법에 따른다라면 이제 개인 간 송금 같은 것들도 사실상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결국 혁신을 막아서 과거에 묶어두겠다라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권법을 들이대는 SEC의 태도는 이치에 맞지 않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과 SEC의 소송을 맡고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한 가지 문서를 공개했었는데 SEC가 그토록 봉인하고 싶어했던 힘먼 문서에 대해 법원이 SEC 주장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법원조차도 SEC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유럽연합 EU나 EU의 미카나 일본에서의 G7 회의 내용을 볼 때 크립토 관련 규제는 조금씩 더 구체성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017년에는 코인이라고 하면 다 쓰레기 사기쯤으로 인식했었는데 이제는 세계 정상들이 나서 크립토에 대한 규제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 SEC가 이렇게까지 증권법으로 코인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억지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코인에 대한 규제권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권을 가져온다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혁신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있죠. 이 크립토를 잃으면 미국은 금융 주도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덕분에 리플의 가격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플의 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XRP의 가격은 올라주었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소송 이슈에 너무 매몰되면서 이제 XRP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또한 투자자들이 기억을 해야 하죠. 이제 당장 승수하게 된다면 미국 거래소들의 XRP가 재상장되면서 가격 펌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XRP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단순한 가격 펌핑이 아닙니다. 이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리플이 상당한 파이를 차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플이 이런 비전을 성실하게 구현해내는 것이 가격 지지에는 훨씬 중요하겠죠.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규제가 아직 제대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변동성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생긴다는 말의 뜻은 제도적 보호장치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과도 같은데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비트코인과 그 외 크립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과거 200만 원을 넘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3,600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 미만에서 멈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르냐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사람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어떤 자산에 관심이 생긴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자산에 투자한 자금은 시간이 녹아들면서 결국 수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얼마에 물렸느냐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다시금 신고점을 달성하게 되어 있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물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단순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4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이제 비트코인이 태어난 원인으로 꼽히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결국 기존의 전통 은행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믿지 못한다라는 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전통 금융권에서는 엄청나게 도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이 국가와 은행이 공생하는 관계를 무시하고 완전 무시하고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이런 이야기를 2008년에 누군가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대규모 토건 산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채를 찍어내는 게 훨씬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미국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까지는 원유에 기대어 미국 달러는 지지 않는 해로서 지속돼 왔는데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달러가 부족한 국가들이 달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지출을 늘리는 것을 미덕으로 국가 시스템을 삼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덕으로 삼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화폐는 결국 그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 안에서 모든 국가들이 봉착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들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등락한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해외에 나갈 일 없는 사람들조차 크립토커런시를 통해 하루에도 수백만 번 등락하는 원화 가격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 화폐 시스템에 대한 원론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사실상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화폐로 주식이나 원자재, 금을 사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야 하죠.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월렛만 있으면 내 자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돈을 해외로 옮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걸 해외 계좌 등에 넣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원화 반출은 국가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즉신의 모든 자금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온라인 월렛을 통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또한 유지된다라는 점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인 가격은 널뛰기 하지 않나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ASIC라는 전문 채굴 장비를 사고 막대한 전기요금을 내가며 채굴을 해야지만 간신히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역대 최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얻은 비트코인은 갑자기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과거에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실제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기 자산으로 인식되던 비트코인을 지금은 자산 분배 전략으로 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의 2,100만 개라는 정해진 채굴량이 점차 한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되면 반감기를 통해 채굴량이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절반으로 줄어든 채굴량은 이제 비트코인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라는 공포감을 키울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100만 불은 실제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볼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하여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자금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